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영변 플러스 알파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금토일 사흘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담 열리고요. 3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이때 비무장지대 DMZ까지 방문하는 게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유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3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오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의 미국 담당 국장이요. 북미 관계에서 남한은 빠져라. 제 집안일이나 해라. 이렇게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걸 짚어줄 분. 마침 오늘이 월간 박지원이 있는 날이어서 저희가 일부로 코너를 좀 앞당겨봤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참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어제 나온 북한 반응이 전 어리둥절해요. 갑자기 왜 우리한테 나만 빠져라. 제 집안일이나 해라.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뭐 참견하지 말라. 집안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물론 북미선 국장이 한 얘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 둘 필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에도 예. 북한은 늘 그런 상투적 비난을 했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예. 폼페이어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얼마나 많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한테 좀 화가 날 만도 하죠. 왜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은 자주성을 가지고 남북 간에 협의된 경제협력 등 모든 것을 해나가자 하는데 자꾸 우리 한국에서는 예. 한미 간의 관계를 중시해서 미국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본 것으로 보지 지금 현재의 흐름은 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거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어제 말이 좀 거칠어가지고 집안일이나 해라 이게 거칠어서 이게 왜 이러나 싶었는데 우리가 대북 외교를 하면서 예. 그들의 거친 용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큰 그림을 봐라. 특히 미국 담당 국장 정도면 뭐 그렇게 비중 둘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 담당 국장 비중은 있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 뭐 불바다 만들겠다라고 예. 했지만 불바다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한 이야기가 북미 정상회담 물밑대화 진행 중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해법도 제시했잖아요. 두 네. 나라 간의 해법. 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검증받으면 영변이 워낙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은 제재 풀어주면 된다. 이런 해법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제기한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영변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 제기한 거 아니냐. 너무 나댄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안보수석실에서나 또는 비서실에서 즉각 백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예.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예. 하노이 정상회담 때 두 번째 영변 핵시설 플러스 ICBM을 폐기하면은 경제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라는까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80%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50%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ICBM이면은요 북한의 상당한 핵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영변을 폐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자. 그래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강조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걸 전체를 북한이 영변 시설만 폐기하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예. 오해를 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보수층에서 보수 언론에서 비난하니까 어제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러한 게 아니고 북한 비핵화의 입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러한 발언을 하시면은 청와대 참모들은 정확하게 언론과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백브리핑 해줘야 된다. 오히려 백브리핑은 제가 있다니까 어제 아침에. SNS에다가 네. 하셨더라고 백브리핑을.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미국도 북한도 오해할 수 있는 짧으니까 그렇죠. 해석을 그렇기 마음껏 할 수 때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이 있는 거죠. 했었어야 된다. 대통령의 이야기. 성공은 혼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모들이 도와주고 예, 예. 내각이 도와주고 당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미 3차 정상회담은 정말로 물밑대화가 있긴 있는 건가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현재 북중 정상회담이나 예.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 간에 주고받는 친서 내용을 보면은 예. 상당히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신중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 그렇죠. 이 그리고 정도 그런- 발언 나올 때는 그렇죠. 뭐가 그런 있는 방향으로 거죠. 간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내일 모레 한국 와서 예.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지 대화- 않는 건 맞습니까? 네, 만나지 않는 DMZ에서 건 뭐 깜짝 방문이 우리도 그게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입니까? 예, 사실상 DMZ를 그거는. 가셔서 예.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이 삼국 정상회담을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외교는 멋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나온다.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예.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하겠다. 예, 예. 아마 뭐 전화라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전화. 예. 우리를 방문했을 때 전화? 예. DMZ에서 전화할 수는 없는 거. DMZ에서 얼마든지 하죠. 할 수 있나요, 거기서? 북한의 남북 직통 전화가 다 있기 한라인을 때문에 통해서 한라인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을 예. 생각하시는군요. 또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날 DMZ를 방문하는 날 예. 사실 대통령들의 행보는 정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는 미국 민주당 예. 대통령 후보들의 디베이트가 있어요. 관심을 모으는 그렇죠. 이벤트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일부 후보에 대해보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있거든요. 뒤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대북 문제를 빅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금 미국 본토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을 한다거나 예. ICBM을 쏘는 발사한다거나 거죠. 이런 걸 가장 염려하기 때문에 예. 확 안심을 주는 큰 이벤트를 해서 아하.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디베이트도 좀 약화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듣고 저는 보니까. 잘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잘 될 거다. 예. DMZ도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는 건 확정적인데 예. 다만 거기서 만나는 것까지는 어려워도 전화할 것 같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까지 나와서 예. 만나는 그러한 것까지는 오케이. 아마 그런 오버액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시전하자. 전화만 해도 뭐 사실은 빅 이벤트죠. 그렇죠. 그 예. 정도가 나올 것이다. 월간 박지원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로 와보죠. 일단 조국 수석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법무장관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NCND 아무 답변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게 NCND가 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 사실은 총선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예. 성공적으로 일이 진척된다고 하면은 총선으로 가서 또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 총선이요? 그렇죠. 다음 그러니까 내년 총선 말고 내년 총선에서 내년 총선이요? 예. 그럼 너무 짧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는 그렇지만은 기간이. 정치 가도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승리하고 싶은 곳이 PK입니다. PK를 이끌고 갈 주자가 지금 사실상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당과 황교안 예. 그분들은 도로 박근혜당 소리를 들어야 표가 나오고 민주당과 문재인 그분들은 도로 호남당 소리를 들으면 PK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하. 그분들의 생각은 PK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국 같은 젊은
지도자, 멋있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총선을 한번 이끌 필요도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무장관 안 가고 바로 총선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는 민정수석? 민정수석은 그렇게 대국민 예. 또 대국가, 예. 국회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개혁이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예, 검찰 역시 개혁. 장관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치적 보폭이 넓단 말이에요. 예, 예. 민정수석은 겨우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페이스북이나 하는 거지 뭐 다른 나서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연설하러 다닐 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보폭을 키워주는 작업이다. 광야에 나가서 뛰어다녀라.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까지 내다본 포석이다. 저는 그렇게 법무장관 봅니다. 총선 예. 대선. 근데 많은 분들은 총선 대신 법무부 장관 가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그렇게도 해석하시던데.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 1월 25일인가요? 3개월 전이니까 예, 예. 2월 25일인지 그때까지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장관을 계속해서 아. 보폭을 굉장히 그게 높일 기준이 거예요. 될 거다. 그렇게 어쨌든 민정수석을 하면은 지방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대통령 가면 따라가는데 대통령 놔두고 자기가 얘기할 수 없는데 예. 법무부 장관이면은 지방 순회하면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보시는. 제 개인이 본다는 뭐 겁니다. 당연히 개인이 보시는 거죠. 어쨌든 목표 마지막 그 조국 수석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상은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후보로서. 봅니다. 오케이. 또 마침 오늘 김경수 지사가 뒤에 나오세요. 오늘 네. 저희 프로그램에 제가 뭐 관련된 질문 할 수 있을 여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자 하나 정도 더 질문이 가능할 텐데 국내 정치 이슈 중에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소식을 좀 여쭤야겠네요. 아직도 광화문 천막 그대로입니다. 시한은 원래 지난 6시였습니다. 지난 오후 6시. 홍문종 대표하고 우리 공화당 대표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기간 동안 잠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칠 거다. 그리고 또 철거하면 계속 2배로 쳐서 광화문 일대를 뒤덮어버릴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요즘 야권이 계속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예. 아들 자랑했다. 엉덩이 춤. 그리고 이제는 좌파들이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의 실수만 크게 써준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나경원 대표가 등원 예. 인준을 못 받아도 당 대표는 묵언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책임 있는 정치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역시 예. 이제 자기들의 존재감이 광화문 텐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텐트에 있다? 네. 그래야 거기 테이크들이 모이고 사람을 뭐 1,2,000명 모일 수 있는 파워를 보여준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석기 시대 정치 아니에요? 석기 시대 정치입니까? 예, 텐트 이제 정치? 21세기에 이제 그런 거 안 해야죠. 그래서 저는 홍문종 공동대표가 갔으면은 이제 텐트 걷어치고 친박신당으로 당당하게 예. 민생 속으로 들어가고 예. 국회는 뭐 의원수가 없으니까 그런 대국민 접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표를 모을 수 있지. 광화문 텐트를 쳐놓고 지나가는 시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면은 표 안 나온다. 표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빨리 거둬라. 네. 이렇게 저는 충고하고 싶네요. 아니 진짜 근데 그 우리공화당이란 이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지어 주신 걸까요? 어떻게 됐든 저는 친박신당으로 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예. 자기를 탄핵에 앞장섰던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죠. 황교안 대표만 하더라도 예. 자기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됐는데 예. 시켰는데 탄핵 과정의 국무총리로서 예. 또 자기가 탄핵당하고 재판받는 과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인 그분은 그러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만도 한데 이건 아니라고 발표해 버리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는 황교안 대표는 그럼 이미 찍힌 거라고 보시는, 속된 말로 찍힌 거라고 보시는 지금 거예요? 속된 말로 찍힌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석방도 주장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면 주장하고 있는데도 가로 늦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늦게. 그래서 도로 박근혜당 소리를 들어서 표를 얻고자 어떻게든 한다.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 예. 친박신당이 태어나면은 예.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한국당이. 그렇죠. 그러면 뭐 한국당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 예. 황근혜 황교안. 황교안 대표가 황근혜로 나오네요. 특이한 장면이 여러 가지 나오네요. 어려워질 것이다 상황이. 예. 그러니까 보수 분열을 보시는 거군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따라 나가는데요, 홍문종 대표를. 이제 나가요. 나가요. 예, 홍문종 대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예.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실명은 지금 한 명도 안 나왔는데.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다 공천 끝나고 나서 이삭 줍기 하듯 가는 그런 분들 말고요.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예. 박근혜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는 최소한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옥중에서 그렇게 힘을 보탤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예. 금년 내로 예.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 감옥에서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은 예. 특사될 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예. 넣어놓을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또 감옥에 있더라도 예. 그 존재 자체가 어떤 특정인의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내고 오케이.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은 예. 일파만파 더 센 알겠습니다. 파장이 있을 거예요. 더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